글로벌 이슈를 다양하게 다각도로 진단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을 들어볼까요? 네, 중국의 인터넷 환경을 살펴보면서 중국의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수혜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막 거친 이 모바일, 특히 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중 공략할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약간 인터넷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것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 현상인데요. 인터넷이 지금 보급되는 속도보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이 확대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중국이 3억 명 정도의 인터넷 사용 인구를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이 12년입니다. 그런데 3G를 통한 모바일 인터넷은 지금 4년 만에 3억 명을 확보를 했고요. 자, 올해 이제 3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17년 정도 되면 한 12억 정도의 인구가 이제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속도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모바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가입해야 되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좀 복잡한 그런 단계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 보급이 안 돼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지만 통신망만 깔려 있다면 이 스마트폰을 사기만 하면 바로 인터넷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되면 지금 중국 시장에서 피처폰과 이 스마트폰의 판매 동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2012년에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013년도에는 이제 이때부터 역전이 된다라는 거죠. 피처폰 판매 동향보다 스마트폰 판매 동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자, 이것은 뭐 삼성전자 이런 데도 많이 팔지만 삼성전자 비교가 안 되게 중국의 로컬 업체들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격도 굉장히 싼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이 PC 기반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인터넷 사용자 추이를 좀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전반적인 추이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 인터넷 접속자들의 늘어나는 속도를 봤을 때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으로 봤을 때도 이 인터넷으로의 접근보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이 모바일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것인데요. 네.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히 이 게임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란 말입니다. 네.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게임 쪽에서 보면 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게임 업체, 온라인 게임 업체들의 특성은 뭐냐면 이 게임을 뿌리는 일종의 이제 퍼블리셔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게임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게임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텐센트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장악력이 40%가 넘는 모습을 보였고, 이외에 뭐 넷이즈라든지 뭐 샨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60%를 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모바일로 바뀌면서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모바일로 갔을 때는 텐센트의 영향력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서드파티라고 한 업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업체들의 모든 점유율을 합쳐서 60%라는 거죠. 즉 여기서 보였던 텐센트의 40% 정도의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외에 이제 OEM 업체들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 삼성전자라든지 노키아 같은 업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오면서 텐센트와 같은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온라인 게임 유통업체들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모바일 게임에서 과연 중국 사람들은 어떤 장르를 좋아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게임들을 좋아하고 있는 반면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RPG, 롤플레잉 게임을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중국의 게임 시장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한국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전개될 것이고 이런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을 공략한 한국의 게임 업체들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고 좀 활황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분명히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가 있고 관심 종목, 유망한 종목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뽑아내 보도록 하죠. 네, 저는 모바일 게임주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모바일 게임주가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적은 따라오지 않고 진입 장벽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주는 우리가 분명히 좀 걸러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망주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두 가지 관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지금 플랫폼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플랫폼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국과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라인으로 접근하고 있는 NHN 같은 경우 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쪽의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이 일본과 대만,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싱가포르 같은 지역 쪽에서 굉장히 많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접근할 때는 기존의 인터넷과 다른 것은 기존의 인터넷은 중국도 뭐 바이두를 비롯한 자국의 로컬 업체들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었지만 모바일로 갔을 때는 내가 만약에 한국의 컨텐츠를 좋아한다면 모바일 시장에서는 아무 꺼리낌 없이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는 두 가지 종목 위메이드와 함께 NHN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위메이드는 게임주이긴 하나 네. 현재 지금 카카오톡이나 라인 쪽에 적극적으로 게임을 런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게임주이긴 하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플랫폼화된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바일 게임의 특성이 처음에 잘 그 게임을 런칭을 했다가 수익을 잘 내다가 수익이 급속도로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플랫폼을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종목은 모바일로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종목군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NC소프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온라인 게임이 사양 산업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NC소프트가 만들어내는 게임들은 모바일로 할 수 없는 그런 게임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바일에서는 이런 게임들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퍼포먼스는 나올 수 있겠지만 배터리가 버텨내질 못하거든요. 한 20분 정도 하면 바로 배터리가 나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롤플레잉 게임 중에서 NC소프트처럼 대작 게임들을 만드는 이런 업체들은 모바일 게임이 아직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향후 한 2, 3년 지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을 놓고 봤을 때는 모바일 게임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NC소프트 같은 종목군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유용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바일 시장 확대에 따른 이 게임 시장의 변화 그리고 선별을 하는 작업까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